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미 좀 의욕이 없는 아이들, 부모님의 말과 행동들에 좀 약간 반감이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또 어떤 활동들을 장려한다든지 또 이렇게 이런저런 행동들을 할 때 오히려 그것들이 의욕 없는 아이들도 더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이야기고, 부모님이 이때까지 했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애가 의욕이 없어졌을 확률도 있잖아요. 뭐 되게 클 것 같아요. 부모님 죄송합니다만은, 네, 뭐 부모님의 탓으로 다 몰 마음은 없는데, 좀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좀 연관될 때가 사실 저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3자가 때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3자는 이제 특히 이제 아이가 좀 좋아하고 존중하는 분, 청소년 때는 지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 말만 듣습니다. 부모 말은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가 많이 바뀌려고 애쓰는 부모들이 있으세요.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어쨌든 부모님이 먼저 가지실 필요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예,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제가 주문을 하면 집에서 했다 그래요. 근데 애한테 물어보면 더 힘들어져요. 이런 애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물어봐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완전히 자기 식대로 하신 거죠. 그럼 제가 좀 이제 그때는요 들어주기만 하세요. 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활동조차도 부모님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제일 역효과가 크죠. 오늘 말씀한 거 핵심은 자기가 선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 자기 의욕이 생겨요. 본능적 의욕이 자율적 의욕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율적 의욕은 자기가 선택한 거거든요. 부모가 볼 때 되도 않게 보여도. 2단계를 빼버리니까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니까 지금부터 자율적 의욕을 살리려면 아예 본능적 의욕을 보고 은근히 푸시하고 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부모가 의외로 못 보는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잘 보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이는 어릴 때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의논하는 거죠. 절대 부모가 결정하지 말라 그러고요. 아이가 결정하면 되고, 부모는 이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너한테 푸시하는 거 아니니까 네가 결정해. 그리고 하다가 모르는 거 물어봐. 내가 도와는 줄게. 이전처럼 푸시하거나 선택해 주거나 대신 말해 주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럼 이제 부모가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불안을 잘 다루어 줘야 되고, 저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부모님 따로 좀 노세요. 애한테 너무 눈 가지 마시고, 애는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 부모님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제3자가 도와줘도 부모님의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인내와 지지 격려는 그런 걸 강화해서 아이들에게 부어줄 때 여전히 부모를 원하는데, 그 부모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미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모는 아니게 된 거죠. 부모의 사랑으로 잔소리가 있거나 이러면 아이들은 부모를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소수가 그렇습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이가 망쳐질 것 같아요. 잘못될 것 같아요. 나 너무 불안해. 어떻게 해요? 그 불안은 부모가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불안이거든요. 아이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부모도 필요하면 어릴 때부터 삶을 훑어서 내가 어릴 때 이래서 불안했구나. 이런 인식이 이제 필요한, 또 다른 부모의 교육과 상담이 필요할 때도 많아요. 근데 보통 평범한 아이들이 좀 무기력할 때는 얼마든지 부모 교육만으로도 달라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럼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어봐. 요즘 부모님과 대화 잘 돼? 요즘은 갈등 없어요. 꽤 많습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뭐 그건 아닌데요. 옛날만큼은 아니에요. 굉장히 부모가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격려해드려야 돼요. 진짜 쉽지 않은 거 했다고. 막 우울할 때 의욕이 생겨요? 기분 좋을 때 생겨요? 당연하죠. 그럼 긍정 정서가 아이나 어른의 마음에 많아야 됩니다. 긍정 정서라는 게 참 중요한데, 원래 우리는 심리학이 만들어진 이후에 부정 심리학을 했어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심리학이 발달됐었어요. 그러다가 긍정적인 심리를 넣어주자라는 심리학이 긍정 심리학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병을 치료하는 건 부정 심리잖아요. 부정적인 걸 제거해 주잖아요. 그런다고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긍정 정서가 많아져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긍정 정서가 많아지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부정 정서를 제거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무력감이나 의욕 없음을 도와주지만, 긍정 정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본능적 의욕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왜? 기질적으로 원하는 활동인데 왜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는 거거든요. 우울할 때가
의욕적일까요? 기분 좋을 때가 의욕적일까요? 기분 좋을 때. 당연히 기분 좋을 때죠. 다시 말하면 부정 정서는 의욕을 꺾고요. 긍정 정서는 의욕을 높입니다. 물론 부정 정서라고 해서 다 의욕을 꺾지는 않아요. 약간의 불안은 의욕을 높입니다. 약간 불안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니까 의욕을 높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과도한 부정 정서는 의욕을 꺾고 긍정 정서는 의욕을 높일 확률이 크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긍정 정서를 높이고 부정 정서를 안정화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뇌로 보면 오른쪽 뇌는 부정 정서를 만들어내고 자, 왼쪽 뇌는 긍정 정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심플하게. 그래서 오른쪽 뇌가 좀 안정화될수록 사람이 차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요. 왼쪽 뇌에서 좋은 생각을 통해 좋은 기분을 만들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시려면 오른쪽 뇌를 안정화시키고 왼쪽 뇌를 활성화시키면 돼요. 시중에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기억나세요? 뇌 그림? 네. 그렇죠. 자, 뇌는 왼쪽 뇌가 오른쪽 뇌를 잘 캄다운 시키면 뇌가 안정적이거든요. 이 뇌도 다 이게 그 나름의 구조적으로 힘의 원리가 있습니다.